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면은 결국 그 이제는 SVM 학습을 위해서 NMS와 IOU를 이용할 텐데 그게 뭔지 저희가 간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OU 같은 경우에는 Intersection of Union인데 이거는 이제 교집합 영역을 이제 합집합 영역으로 이제 나눈 거 그림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그라운드 트러스와 프로포즈드 리전 사이 값이 0.5 이상인 경우를 같은 객체로 보고 그라운드 트루스와 같은 클래스로 라벨링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후에 나중에 NMS를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NMS 같은 경우에는 논 맥시멈 서프레션 이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측 결과가 겹쳐져 나왔을 경우에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선택하는 처리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들의 예측 점수를 내림차순을 하고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으니까 큰 값들부터 이제 다른 주변에 있는 바운딩 박스들과 IO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지정한 값이 이제 0.5 여기 이 논문에서는 0.5라고 되어 있어서 0.5보다 높은 박스를 택을 하고 최적의 박스가 남을 때까지 반복을 해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림과 같이 이거는 예시인데 그림과 같이 뭐 이렇게 많던 게 이제 하나로 합쳐지게 돼서 조금 더 깔끔하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리저트 부분인데 이 대부분 보면은 결국 여기서부터는 자기네들 RCNN이 좋았고 잘 됐다는 거를 자랑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UVA랑 비교를 해가지고 20% 정도 향이 됐다고 하고 이거는 VOC 2010년도 건데 2011년도나 2012년도 같은 경우에도 53.3% 정도로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자기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디텍션인데 디텍션이나 분류 부분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잘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콘클루전으로 해서 얘네들은 지금 침체돼 있던 디텍션 성능을 간단하고 확장성 있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했거든요. RCNN이. 하지만 이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리얼타임으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느려가지고. 그래서 실행 시간을 보게 되면 RCNN 같은 경우는 약 한 50 정도라고 치면은 이제 나올 다른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너무 느린 거죠. 왜냐면은 복잡한 프로세스와 연산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베스트 RNA나 베스털 RNA 또 좋아진 게 이제 욜로 같은 것도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기초적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베스트 RNN 같은 경우에는 아까 RCNN이 50으로 봤을 때 베스트 RNN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그리고 베스트 RCNN 같은 경우에는 0.2 정도 나와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RCNN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미지를 인풋을 하고 그리고 ROI라는 개념을 통해서 피처맵을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기에서도 셀렉티브 서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많아서 조금 느린 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페스타 RCNN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만들어서 RPN이라는 거를 추가를 해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객체를 찾는 방식으로 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욜로 같은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제가 참조를 이거보다 더 한 것 같은데 제가 할 때마다 참조를 안 해가지고 다 적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마 해도 한 두세 개 정도 더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 참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NMS 그림 보니까 NMS에서 오렌지라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줬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를 하나로 줄여준 거 보니까 SVM으로 클래시파이 해주고 마지막에 NMS 처리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부분이. 그리고 어차피 거기 생각해 보니까 약간 파인 튜닝 같은 개념이라 가지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맞는 것 같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혹시 또 같이 토론해 볼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저도 네. 네, 말하세요. 저도 약간 질문 아닌 질문 같은 게 있었는데, 근데 이걸 여기에서 결국 사용하는 게 라지 CNN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얼만큼 정도가 깊어져야지 라지 CNN으로 분류하는지에 대한 기준 같은 게 혹시 있는지, 아니면 그냥 두 개만 쌓아도 라지 CNN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 라지 CNN이 근데 의미가 깊은 CNN이라는 거야? 아니면 많은, 약간 영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CNN을 많이 써서 라지 CNN이라는 건지, 아니면 알렉스넷이 깊어서 라지 CNN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깊은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럼 깊은 거면 알렉스넷을 썼기 때문에 깊다는 거 아니야? 맞지? 알렉스넷이 그러니까 7개만 써도 깊다고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 그럴 수도 있겠다. 당시에는 그런 거 아닐까? 지금으로서는 7개는 택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7개만 써도 많이 썼다 이런 거 아니니까. 근데 지금 느낌이. 네이버 데뷔에서 이미지 인식 검출 뭐 이런 걸 대충 봤는데, 여기서도 웨이트가, 그러니까 레이어가 8개밖에 안 되는데 딥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알렉스넷을 보고 5개 너무 딥한가? 딥 CNN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논문에서는 좀 신기한 게, 저도 약간 딥해야지 와닿을 것 같은데 라지 CNN이라고 했는데도 깊다고 맞아.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논문이 언제 나왔죠? 2013년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2013년도면 그 나온 것 중에 제일 딥한 게 알렉스넷이라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닐까요? 그때 2013년도까지는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저희가 지금 아는 것처럼 레즈넷처럼 152레이어 이런 건 없었으니까. 맞아. 그때 당시 VG부터 이제 그때 GPU로 한 게 아니라 CPU로 맞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는 네, 네. 그래요. 형 먼저 말해. 머릿속에 제가 잘 안 그려져서 그런데 이거 약간 전체 플로우를 한 번만 설명이 아니라 그림과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결국 그 RCN은 아키텍처를 보게 되면은 이 그림이 보이거든요. 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미지를 넣어주면은 여기에서 아까 그 셀렉티브 서치나 이런 거를 이제 다 해가지고 그 리전 프로포저를 뽑아내고 2000개까지, 그리고 이 뽑아낸 거를 와이프드 리전을 해줘서 이 처리해서 이제 CNN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CNN에 들어가서 이제 아까 4096 차원의 피처 벡터가 나오고,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해주는 거죠. 클래시피케이. SVM에서 하는 거죠. SVM을 사용해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아까 저 설명했던 CNN이 것, 네. 네네네. 설명했던 것처럼
그 여기에서 SVM을 이용하는 이유가 그냥 해봤을 때 실험적으로 그 CNN에서 바로 분류하는 것보다 SVM으로 분류하는 게 4% 정도 높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설명을 했는데 아마도 무슨 뭐 정보가 유실되거나 뭐 잘못된 정보를 그걸로 학습을 해서 랜덤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CNN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 제가 이 논문 말고 다른 거에서 옛날에 본 기억이 있는데 소프트맥스 레이어에서 분류하는 것보다 SVM이나 랜덤 포레스트 같은 분류기를 돌려서 하는 게 그런 게 훨씬 높아서 거의 많은 곳에서 그렇게 SVM 같은 걸로 돌린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옛날에 봐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얘도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요즘도 소프트맥스보다 SVM이나 이런 거 쓰는 게 더 그건가요? 그건 모르시죠? 근데 블로그에서 봤는데 요즘에는 CNN이 좋다고 봤던 것 같아요.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했던 건 여기 CNN 부분이 알렉스넷으로 프리트레인드 된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죠? 이미 파인 튜닝으로 손이 살짝 봐진 알렉스넷인 CNN인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4,000개가 나와서 2,000개를 가지고 4,000개의 피처를 뽑아내서 그걸로 아니 이미지 하나당 4,000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포즈된 지역당 4,000개? 그럼 2,000 곱하기 4,000개가 나와서 8,000개로 곱하기 4,000개. SVM이 2,000곱. 근데 그럴 수 아무튼 아무튼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연산 자체가 너무 진짜 느리다고 해서 이제 이거를 못하고 이제 바로 발전시킨 게 이제 베스트랑 베스터기 때문에 처음에 나온 거라서 연산 자체는 엄청 맞아. 느리. 그리고 RCNN 하면 전부 다 느려가지고 RCNN에 대한 논문보다 베스트 RCNN이나 베스터 RCNN에 관한 논문이 좀 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약간 알고 싶은 논문인 것 같더라고요. 리뷰 유튜브 찾아봐도 페스터가 더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저는 궁금한 게 저기서 2,000개를 가지고 곱하기 4,000개를 뽑아내는 피처에서 그 피처를 가지고 어떻게 SVM을 하는가? 그러니까 그 뽑아내진 특징들 가지고 원래는 우리가 할 때는 소프트 맥스를 해서 뭐 얘가 고양이다가 0.7이고 강아지다가 0.3이면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근데 그런 방식을 택한 게 아니라 그 SVM을 쓰면은 이제 뭐 좌표상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잖아. 차원을 나눠주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고양이 차원, 개 차원이 생길 테고 개 차원으로 많이 분류가 되면은 이제 개 차원일 테고 아니면 고양이 차원으로 가면 고양이일 테고. 네. 이해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네. 그리고 약간 너 먼저 이제 말해. 끝내. 형 끝내 그냥. 나 끝내? 나는 이거 좀 별개인데, 아니, 나 자꾸 이게 논문이나 이런 거 보면서 파인 튜닝이라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전에도 찾아보고 머릿속으로 이해한 것 같았는데 또 다시 파인 튜닝이라고 하면은 자꾸 헷갈리거든요. 혹시 정확히 파인 튜닝을 설명을 해주실 분이 계신지.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러니까 알렉스넷 CNN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원래 알렉스넷 CNN 같은 경우에는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분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간 네트워크인데 이걸 이제 저희가 다르게 사용을 해야 되니까 디텍션이 가능한 네트워크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모델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조금 다르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부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조금만 튜닝해서 사용한다. 어떻게 튜닝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사용을 한 게 VOC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다시 시켜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새로 훈련시키는 거랑 뭔 차이인지 전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건 사실 좀 정우 형이랑 많이 다른데 이제 데이터 셋이 적으면은 트레인을 시킬 수가 없잖아. 음, 그래서 기존에 아까 뭐 정우 형이 말한 VOC인가 거기에 데이터들이 많이 이미 존재해.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파라미터 값을 갖게 모델들을 학습을 시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적잖아.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트를 하고 싶은 데이터들을 적으니까 마지막에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살짝만 손을 보는 거야. 그게 파인 튜닝으로 알고 있어. 민준이가 더 맞는 말 같아요. 네, 저도 민준님처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그러면은 손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가중치를 학습한다는 의미예요? 그 겹쳐서 깨졌어요, 마이크가. 저 먼저 말해도 될까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말하세요. 그 파라미터를 손봐준다 하셨잖아요, 민주님. 네, 혜리님. 그게 무슨 뜻인지 그냥 가중치를 학습한다는 얘기야? 아, 맞아. 너가 알고 있는 그게 맞아.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 우리 손글씨 할 때 그 다른 글씨체들을 통해서 우리 손글씨들 마지막 끝에 파인 튜닝 해주잖아요. 네. 그게 파인 튜닝 맞잖아요. 프리트레인이랑 파인 튜닝.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다른 이미지 셋으로 프리트레인드 된 거를 VOC로 맞게 파인 튜닝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 전에 프리트레인드 된 게 개랑 얼룩말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 파인 튜닝을 할 때 고양이랑 사슴 이렇게 되면은 그 파인 튜닝이 되는 건지. 어쨌든 얘가 그 특징들을 뽑아내는 건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개랑 고양이가 됐든 얼룩말이랑 뭐가 그러면 개에 됐든. 대한 거랑 얼룩말에 대한 거에 대해서만 뽑아낸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개랑 아닌가? 봐봐. 그 겹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질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귀 같은 부분은 어떻고 뭐 몸통 부분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이 파인 튜닝인 것 자체를 이게 예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9등급에 데리고 1등급 만드는 것보다는 3등급에 데리고 1등급을 만드는 게 낫잖아요. 훨씬 빠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프리트레인 자체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저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꼭 얘가 이전에 만약에 개, 고양이만 구분을 하다가 얘가 만약에 말, 얼룩말을 구분하는 애로 넘어왔다. 그러면은 사실 맨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은 정말로 뭐 이게 발인지 이게 꼴인지 이런 걸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개랑 고양이를 거쳐왔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거고 여기선 이제 뭐 이 무늬를 구분하는 정도만 학습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중치가 학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감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블로그 지금 보고 있는데 딱 도규님의 궁금증을 조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조금? 막 뒤에 막 그럼
네, 한번 보세요. 엄청 핫한 것 같아요, 여기 분야도. 근데 무슨 분야가요? 이런 전이학습 분야가 앙상블이랑 음. 음. 손님 이거 코드인데 코드를 이거? 그거 준영님이 보내신 거. 준영님이 보내신 거요? 네, 지금 준영님이 이게 지금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맞아요. 거? 들어간 거. 여기서 어디를 말하시는 거예요? 아, 그냥 이거 읽어보면 이해가 된다 이 말인가요? 준영님이 되게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다른 거 보냈어요. 성질이 많이 나 있어. 아, 그냥 나는 찾다가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코드도 같이 있길래 그냥 개념 설명 쪽 보시면 약간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도움을 종윤이는 많이 약간 성질이 많이 나 있네 지금. 어? 내가 원래 침착해. 잠깐만, 이거 혹시 아, 혜인님이 준영님 보낸 거랑 블로그 다른 아니죠? 거구나. 제 블로그는 당연히 아니고요. 저번에 혜인님이 블로그 자랑하고 하셨거든요. 아예 계속 아니라고. 아니라고요. 저 블로그 안 해요. 그 쭉 내리면 오빠 쭉 내려봐. 그게 막 딱 그 1, 2, 3, 4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 부분. 그래서 간단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 그 한 3번, 4번이 뭔가 좀 도교님이 원하는 거에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복사를 해봤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끝나고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뭐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셋이 많은 경우인 그쵸, 많죠. 아 그런가? 많아요. 많다고? 그런가? 그게 아니라 그 뭐지 그 혜인님이 보내주신 거 보면은 뭐 라지 데이터 셋일 때 스몰 데이터 셋일 때 나눠져 있어가지고 여쭤본 거였어요. 아, 그러면은 그 셀렉티브 서치할 때 라벨이 사람이 해준 데이터인가 보다.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하는 거 아닌가? 아, VOC에는 라벨링이 된 데이터들이 다수 존재하고 우리가 딕텍션하고 싶은 그거에 대한 그 라벨이 된 데이터가 적으니까 응? 파인 튜닝 해주는 거 아니냐? 응? 뇌피셜이긴 아니, 한데. 둘 다, VOC에서는 라벨 된 게 적어서 도메인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파스칼 VOC 아니, 데이터 둘 다 셋에는 그거잖아. 둘 다 데이터 셋이 오브젝트 딕텍트를 하기 위한 거라서 원본 데이터가 있고 디텍트가 된 게 있고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정확도를 비교하는 거잖아. 아,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됐어, 내가. 아니, 민준, 너가 라벨링 된 데이터가 적어서 쓰는 거라며. 그냥 확실하진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 방금.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알렉스넷을 프리트레인드한 데이터 셋이나 지금 얘가 파인 튜닝을 위해서 쓴 데이터 셋이나 결국엔 둘 다 이미지 오브젝트 딕텍트를 위한 데이터 셋이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셋이 존재해. 그냥 로우 데이터랑 그 디텍트 된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적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해서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그 알렉스넷을 학습시킨 데이터들은 프리트레인 말고 사전에 학습시킨 데이터들은 엄청 많잖아, VOC에. 그 데이터들은 뭐 예를 들어서 형이 아까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얼룩말이랑 사자였나? 그거를 구별해주는 데이터들인데 다 라벨링이 엄청 많이 돼 있는 데이터들이야. 그리고 우리가 구별하고 싶은 거는 개랑 고양이 데이터인데 라벨링이 된 데이터가 적어.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해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좀 과거로 갔을 때 셀렉티브 서치에서 아까 형이 이게 다 사람이 일일이 라벨링을 해준 건지 물어봤잖아. 그래서 라벨링 해준 게 맞지 않나 해가지고. 그 데이터셋에는 그러니까 라벨링이 친절하게 다 돼 있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러니까 도메인 스페시픽으로 해가지고 아, 파인 그런가? 튜닝을 진행한 거니까. 근데 라벨링이 헷갈린다. 안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저 왼쪽 사진에는 지금 사람도 있고 말도 있는데 이게 뭐지? 그 하나 뽑아서 사람 하나 뽑아서 얘가 사람인 거 그렇게 하는데 얘네를 일일이 이 사람인 부분은 사람이다 라벨링 하기에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저도 않을까요? 동감입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학습이 안 이제 되지. 학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파인 튜닝 하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알렉스네. 프리테인드 돼 있는 애를 파인 튜닝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파인 튜닝 만약에 자체가 안 되잖아. 틀렸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 정답이 3이라고 있어야지 2랑 거리를 계산해서 거리가 1이면 1을 음. 줄여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정답인 3이 없으면 아예 거리를 줄일 수가 없잖아. 근데 왜냐면은 이거를 해가지고 그 결국 AP를 보게 돼도 53% 정도인 건데 만약에 그렇게 답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것도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답이 있는 데이터들로 학습을 시키고 이제 답이 없는 데이터들을 그치. 아니 밸리데이션 셋을 넣었겠지. 그 다음에 MAP를 확인했겠지. 근데 민준이 저게 맞는 거 아니야? 말이 저도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 2.3 트레이닝 슈퍼바이즈 프리 트레이닝 부분을 보면은 프리 트레인을 그 ILS-VRC 데이터셋을 갖다 쓰는 거기다가 이제 어노테이션 그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그 주석 다는 거 있잖아요. 레이블 다는 거. 그거를 사용했다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민준이 말이 저도 약간 네. 네. 그래서 저는 왜 굳이 알렉스넷 프리트렌드 한 거를 파인충해서 쓰나. 어차피 알렉스넷 만들려면 또 트레이닝을 시켰을 건데 그게 너무 궁금한데 혹시 아는 사람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약간 좀 별개일 수도 있는데 읽어보니까 리전 프로포저를 하는데 이게 뭐 네트워크가 아니라서 GPU를 돌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CPU로만 돌려야 해서 뭐 속도가 느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이거라고 하는데 그럼 CPU를 돌릴 수 있고 없고의 차이를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이거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CPU밖에 계산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 GPU 자원하는 데는 한정적이어서 그렇다고 봤는데. 근데 그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같은 게 한 개 처리할 때였나? 뭐 한 세트를 처리할 때였나? 그 어떤 블로그에서 봤는데 CPU로 했을 때 53초인가 그렇고 GPU로 했을 때 23초인가? 그런 문구가 있는 걸 봤었거든요. 저는 책에서 봤는데 책에 지금 제 옆에 있는데 어떻게 써 있냐면 영역 제한 알고리즘과 SVM 알고리즘이 GPU 사용에 적합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근데 딱 여기서 설명이 끝나 있어서 신기하다. 신기하다 진짜. 이게 CPU에 적합한 게 따로 있고 GPU에 적합한 게 따로 네. 있는 거예요? 저희 그냥 그 주피터 돌릴 때도 CPU밖에 못 쓰잖아요. 막 파이터치나 텐서플로 이런 라이브러리에서 그 GPU 임포트하는 거 아니면은 해주고 그러니까 나면 다 그거는 GPU로 해서 그런 게 줬다는 좀 건데.
근데 그건 설정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그런가? 책에서는 아예 적합하지 않다고 말해버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나 보네. 그러니까. 그런 건 처음 보는데. 이것도 한번 저도 쳐봐야 돼. 궁금했습니다. 이것도 약간 찾아봐요. 재밌는 주제긴 하네. 그래, 이건 민준이 네, 숙제. 이렇게 많아요. 민주님 무슨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민준이 뭔 책 읽고 있냐고 묻는데요, 네? 혜인이. 뭔 책이요? 아, 책 제목이 인공지능이야. 알았어. 알려주기 싫으면 거기- 싫다고 말로 해. 아니,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아. 보내줄게, 톡방에. 일단 인공지능이 끝이야, 책 제목이.